단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상당히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G와 삼성 SDI 이 6종목을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상황에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 합니다. 2차 전지 기업별로 이제 흐름들을 보면서 좀 실적이나 이런 걸 수급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먼저 사실 공매도 네. 금지 조치 이후에 뭐 기대했던 만큼 사실은 공매도가 확 줄거나 그렇죠. 수급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네네. 오히려 뭐 조금 늘어난 그렇죠. 네네, 뭐 시장 조성 물량이나 네.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현황은 어때요? 네. 기업별로. 예. 그 제일 중요한 게 공매도를 치는 세력이랑 개인 투자자들 간에 팽팽한 두뇌 싸움이 나오지 않나. 왜냐하면 공매도 치는 세력도 숏커버링을 하려면 숏커버링 할 이유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한 달 동안의 뭐 수익률, 뭐 6개월 동안 수익률, 3개월 동안 수익률 치는 공매를 치는 세력 입장에서는 수익 중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LG엔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공매도 치는 세력 중에서는 지금 그나마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홀딩스만 조금 주가가 올라서 소폭이나마 뭐 그 물량 잔고 자체가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사실은 이자를 내면서 계속 기간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는 뭐 사실 개인 투자자가 좀 약간 과도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빌린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갚긴 갚아야 되는데 그게 뭐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부터 봤더니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이 표 띄워주실 건데 네. 최고 많이 최근 근래 6개월 들어서 1조 한 5천억, 1조 4천억 정도가 맥스를 찍었는데 지금 금액으로 치면 5,800억까지 줄었습니다. 뭐 역대 최저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수급을 보니까 일단 수급 체크도 해드릴 건데 상당히 조금 갖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포스코퓨처엠은 거의 지금 역대 최고 수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330만 주 잔고에 1조 넘게 지금 잔고 금액을 네. 보유하고 있어서 안 줄었네요. 여전히 네. 예. 그래서 뭐 상당히 포스코퓨처엠 부진한 상황인 거고 에코프로도 1조보다 줄은 네 지금 1조 5천억 맥스 찍고 지금 뭐 9,900억인데 뭐 이걸 크게 뭐 의미 있게 줄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수량 역시도 거의 158만 주니까 160만 주 가까이 아직 여전히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은 1조 6천억, 예. 1조 8천억 요때 12월 4일 거의 최고치 찍고 나서도 큰 차이 없습니다. 에코프로 BM 역시도 잔고로 치면은 뭐 거의 534만 주, 네, 엄청난 양의 1조 6천억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1조 5천억 정도가 맥스였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조 2천억 가까이 되고요. 수량으로 치면 지금 284만 주, 네,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좀 수급의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의 수급인데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요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2011년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12년째 지금 외국인 역대 최저 지분율입니다. 그만큼 최저라고요? 네네. 네네. 역대 최저 수준의 지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 수급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리튬의 매출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필바르 리튬 솔루션이랑 그 광석 스포드민 상업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아마 내년에 매출 하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포스코를 지금은 완전히 철강의 밸류로 보는 외국인의 시각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 흐름 보면은 팔고 있지만 요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역대 최저 지분 수준이지만 포스코홀딩스는
그나마 수급 중에서 좀 제일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기관이 그래도 삽니다. 기관이 열심히 사지만 마찬가지로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5.64%.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외국인 지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날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포스코 퓨처엠은 줄기차게 계속 팔다가 최근에 그래도 뭐 16만 주에 가까운 7만 주에 가까운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이 사는데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매수세로 전환되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요거는 에코프로 수급인데요. 요 표 띄워주실 건데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는 양매수네요. 네, 그 최근에 제일 그래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60만 원 요 정도 가격대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력적인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지금 말씀드린 종목 중에는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대까지 회복됐고요. 물론 전성기 때 비하면 뭐 11%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반토막난 지분율 수준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인데요. 가장 특징적으로 최근에 외국인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뭐 LG와 LG에너지솔루션 통틀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6개월 수급, 3개월 수급으로 또 조금 더 중기 수급으로 봐도 여전히 수급은 가장 좋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뭐 11만 주, 8만 주, 6만 주, 99만 9천 주 이렇게 대량 큰 덩어리로 사고 있어서 에코프로 BM 주가는 조금 그래도 기간이 팔아도 안정적으로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인데요. 연수는 기관들 매도인데요. 기관이 계속 팝니다. 네. 예. 네. 이거는 아마 GM 관련된 우려가 나오면서 그게 더 이제 이익을 깎아먹죠. 왜냐하면 LG 엔솔이 올해만 해도 8천억 정도고요. AMPC 첨단 생산세 공제로 내년에 기대되는 게 대략 1조 5천억에서 1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통이 날아간다. 그럼 1조가 영업이익이 깎이는 구조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것 같고요. 요거 비교해서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못지않게 삼성 SDI도 훨씬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습니다. PER 기준으로 20배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삼성 SDI도 기관이 매도를 때리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주요 종목들 공매도 현황하고요. 수급 현황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수급도 수급이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건 3분기 안 좋았고 4분기도 사실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내년 1, 2분기가 어떻게 돌아서느냐 얘기예요. 네, 실적 좀 체크해 주세요. 기업별로. 네. 그래도 말씀 주신 대로 일단 포스코홀딩스부터 보면 네. 일단 올해 4분기 실적은 한 19조에서 한 21조 정도로 예상하고 전년 대비 그래도 한 평균 내번 6% 정도는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3분기 때 1조 2천억 찍었거든요. 그래서 한 그 정도 수준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에서 최대 한 1조 3,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한 6%에서 한 7%대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평균 내보면 추정치가 한 6% 정도 그러니까 최소가 5.4고 최대가 6.4%니까 한 6% 정도 때까지는 영업이익률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매출 한 2조 5,500억에서 1조 3,500억이니까 여전히 YOY로 기준으로 치면 코스모 신소재 다음으로 양극재 5대 천왕 중에서는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년 대비로는 70% 넘는 성장을 예상하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내년에 역시 매출 성장이 80%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극도로 떨어지면서 2.5%까지 빠졌죠.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0억에서 370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9%인데 중요한 건 내년인데요. 내년에 6%대까지 영업이익률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 그 핵심은 단결적 양극재 확산입니다. 단결적 양극재 지금 포항, 광양 모두 지금 공장 생산 시기를 앞당겨서 하고 있고요. 가장 이 단결적 양극재를 빠르게 상업 생산하면서 단결적 양극재를 통해 생산 원가를 약 6에서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빠지는 거를 포스코 퓨처엠 나름의 방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단결적 양극재 매출 비중은 3분기 기준으로 지금 41%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가뿐히 55%대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가장 이 리튬 가격 빠지는 거를 어떻게 보면 잘 방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가장 핵심 고객이 삼성 SDI인데 삼성 SDI가 지금 인디애나 공장을 지금 코모도 공장을 지금 32기가와트에서 추가적으로 33기가와트 증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25년부터 양산이 돼야 되니까 아마 24년 말부터는 삼성 SDI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많이 생각하는 삼성 SDI 44조 수주 계약은 8조 8천억씩 딱 5년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24년도에 한 대략 3조 5천억에서 5조, 25년도에 대략 5조 5천억에서 한 7조, 26년도에 8조 5천억에서 10조, 26년, 27년, 28년 그래서 26년, 27년, 28년이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28년 기준으로 치면 약 13조에서 한 14조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4년부터 당장 8조가 꽂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24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너무 과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는데 에코프로비엠도 당장 지금 평균치를 보니까 내년과 내후년에는 안정적으로 그래도 40% 이상은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재무 관련된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G와 삼성 SDI 이 6종목을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상황에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계속적으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증설을 하려면 결국은 주주한테 손을 벌리거나 은행에서 외부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이 회사들의 그 실제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좋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려 가져왔는데요. 자, 이거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좋은 겁니다. 실제로 영업 활동으로 안에서 현금이 잘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게 좋은 건데 영업 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는 25년 기준으로 7조 5,876억까지 늘어납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런 회사들은 제조업체고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활동 현금이 늘어나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좋은 겁니다. 마이너스라는 그렇죠. 거는 계속 투자를 늘리고 거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캐펙스를 증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연히 투자활동 현금 흐름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커버리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으로 투자활동을 못 갚는다는 거죠. 그 돈을 이제 외부에서 차입해야 됩니다. 그럼 외부에서 차입 안 된다. 고금리라서 외부에서 차입 부담스럽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증자를 합니다. 그렇죠. 사채를 발행하거나. 그럼 그 몫은 온전히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봤더니 다행히 포스코홀딩스는 24년이나 25년이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흐름을 다 하고 있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좋은 겁니다. 왜? 외부에서 벌어들인 차입을 갚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는 1조 가까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지만 내년에 소폭이지만 3,550억을 갚고요. 25년에 2,186억을 갚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로 보시면 부채 비율이 계속 떨어지죠. 100% 미만의 상당히 손색 없는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은.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물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5년 기준으로 5천억까지 늘어나는데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1조 6,588억을 빌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갚아야 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 1조 4천억의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은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3년, 24년 다 마이너스죠. 다만 25년은 회복이 됩니다. 3,353억이 회복이 되지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 못 갚죠. 그러면 3,000억 넘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 차이가 존재합니다. 거기다 밑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도 3,000억 넘게 외부에서 차입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에코프로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3,300억으로는 택도 없는 1조 가까운
재무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 나는 것도 3,500원 넘게 메꿔야 되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6,300원 넘게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뺀 나머지인 3,300억이죠. 그럼 6,000억 넘게 외부에서 현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재무상으로 가장 좋아진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영업활동 현금으로 충당이 안 돼서 에코프로는 6천억 넘는 돈을 외부에서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극명하게 나오죠. 부채 비율이 163%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그렇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5년 기준으로 영업활동 현금이 6,550억.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보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2천억대, 4천억대, 6천억대. 근데 투자활동 현금은 당연히 계속 돈이 많이 투자하고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1조 넘게 투자하고 있죠. 근데 재무활동 마이너스죠.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는 5천억,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 5천억. 이 합산이 1조 넘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충분히 여기서 유상증자나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자, LG엔솔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5년에 8조 5천억까지 늘어나지만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9조 5,500억이. 그럼 여기서 대략 1조의 차이가 1조, 발생하고요. 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2조 8천억이 지금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조, 여기서 2조 8천억, 3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죠. 91%에서 107%까지 늘어납니다.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 차이가 대략 LG엔솔과는 극명하게 차이 나죠. LG엔솔은 1조 가까이 차이 나는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절반이 5천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LG는 2조 8천억이나 지금 빌린 상태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9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75%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따지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포스코홀딩스하고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가장 좋네요.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 산업이니까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 안 맞습니다. 하면 여기는 뭐 그렇죠. 성장 못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투자를 많이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성장 산업은 뭐 부채 비율이 200% 넘었다고 뭐 기업이 부도나고 위험한 그건 건 전혀 아니지만 아닙니다. 네, 네. 그렇지만 재무 상황을 체크를 하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의 수급과 실적, 특별히 오늘은 재무적인 상황까지 체크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